20살 초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 공부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형편에 지쳐서인지 저는 학업보다는 일터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인서울, 경기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학업이 아닌 일로서 경기도로 올라가 생활하기로 결심했고, 서울의 방값이 너무 비싸 비교적 외곽 지역으로 일터를 쳤다 지인을 통해 경기도 어느 한 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도 있었고 나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란 이유만으로 기쁘게 일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 임대 아파트를 빌려 직원들에게 제공해주는 형식이었고, 처음 101호실을 혼자 사용하며 지냈지만 나중에 회사 사정에 맞춰 2인 1실로 바뀌어 함께 지내게 될 룸메이트 형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부서도 다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 형과 나름 통하는 것도 많았고, 또 멀리서 올라온 저를 배려해주며 챙겨주는 형에게 마음을 열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전 항상 혼자 생활을 해서일까요? 누군가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지낸다는 게 엄청나게 불편했고, 그것만큼은 잘 적응하지 못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잘 때면 자주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가위에 눌리면 항상 천장 모퉁이에 좀 통통한 중년의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상반신만 나타나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느낌과 두려움에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항상 몸은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러다 지쳐 어느 순간 잠들고 다시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는 눈이 많이 내리던 2000년 1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주간 일을 끝내고 기숙사 아파트로 돌아가고 룸메이트 형은 야간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술도 한잔할 겸 간만에 저 혼자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과 다음날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주 3병과 주전부리를 사들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씻고 혼자 TV를 보며 술을 마셨는데 한 병쯤 마셨을 때였을까요? 룸메이트 형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어? 형 일은 어쩌고 이 시간에 왔어요? 그래. 어라?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나름 성격이 밝은 형이라 그렇게 가라앉은 듯한 모습은 처음 보았고, 제가 물어도 대답은 아니란 말만 하고, 처음 보는 형의 모습에 좀 당황했지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은 생각과 오랜만에 혼자 잘 거란 생각이 편했는데,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형에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술을 권했고 둘이서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 한 잔씩 마시다 문득 저는 가위에 눌렸던 생각이 나서 형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 저 혼자 자던 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자주 가위에 눌려요.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형은 갑자기 손가락을 천장 모퉁이로 가리키며 너도 봤어? 처음으로 아니가 아닌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다 깜짝 놀랐고 형에게 그 중년의 여성을 봤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형 또한 이곳에 오면서 계속 보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 이런 캐릭터 형이 아닌데 뭔가 이질감이 들었고,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에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을 했고, 그 뒤로 또 형은 계속 아니만 반복했습니다. 그러곤 시간이 지나 잠을 자려고 할 때 갑자기 형이 한마디 하는데, 너 일 그만두는 게 좋겠다. 다른 데로 가. 응?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만두래요. 넌
여기 있으면 안 좋아.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얼른 잠이나 자요. 하고 술 기운에 뒷정리를 하는 것도 잊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똑같은 장소 천장 모퉁이에 중년의 여성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서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자다 깨다를 또 반복하고 아침이 되어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보니 형은 없고 술을 마신 자리는 모두 치워져 형이 일찍 일어나 치웠나 보다 생각하는 중 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은 많이 추웠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형 어제 술 마신 거 혼자 치웠어요? 미안해요. 무슨 말이야? 네? 저는 형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형은 회사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근무복을 입고 있지? 형은 웃으며 야, 난 출근하고 왔는데 너 혼자 술 먹고 뻗었냐? 네? 무슨 말이에요? 어제 같이 마셨잖아요. 장난하냐? 출근하고 이제 온 사람한테 무슨 술 덜 깼어? 하며 웃고 있었지만 전 이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분명 전 형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물었지만 나중에 좀 짜증을 내는 걸 보고 진짜인가 싶은 마음에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더니 형은 저에게 어린 나이에 멀리 일하러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가위에 눌리며 착각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형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 뒤로 전 일에 집중을 못했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고 혼자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에게 함께 지내던 그 기숙사 방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제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전 분명 피해를 봤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절 쫓아낼 것처럼 모퉁이에서 지켜보던 중년의 여성. 그날 2001년 1월 추운 겨울 술을 함께 마신 날 저녁 저와 함께 있었던 건 누구로?